전 세모그룹 회장의 10년 전 채권 확보 책임자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유병언 전 회장의 자녀 3명으로부터 신세계 종합금융회사 대출금 미납액을 강제 회수하라는 집행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신세계 종금 파산 관제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즉 세모화학이 신세계 종금으로부터 45억을 빌리고 갚지 못하게 되자 부산지법에 의해서 신세계 종금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된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세모화학과 이 유병언 전 회장 등을 공동 피고로 하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문에 명시된 가집행이 어찌된 일인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 회장이 1989년 세모 USA를 설비해서 190만 달러를 미국에 반출했고 이후에 1990년에는 670만 달러 상당의 캘리포니아 리조트를 구입하는 등 채권 회수 의지만 있었다면 미국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파산 관제인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10여 년 만에 미국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공익적 차원에서 파산 관제인을 맡은 것이라며 실제 업무는 당시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다 한 것이라며 문 대표가 파산 관제인을 사임한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바람에 파산 관제인에서 자동으로 해임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파산 관제인 후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이인 정재성 변호사가 물려받고 이후에도 계속 유 회장의 미국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진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또 들고 있는 것은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유병언 사건이 그 난리를 칠 때 문재인 대표와 그 당은 단 한마디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혹시 어디가 있을까? 그때 그렇게 저희들이 많은 것을 추궁하고 묻고 궁금해했지만은 이제 뭔가 감이 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이 공익적 차원에서 김성수 대변인. 네, 김성수 대변인. 공익적 차원에서 김성수 대변인. 네, 김성수 대변인이요. 네. 파산관제인을 공익적 차원에서 맡았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파산관제인 뭐 국수원 무료별로 하듯이 이렇게 무료로 해준 것이다. 라는 어떤 뉘앙스가 들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파산관제인 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 받았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당연히 변호사로 일을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임료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에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일을 했을 겁니다. 이건 뭐 공익적 차원이라고 해서 무료로 하고 그건 아닐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사실은 그 신세계종금이라는 회사가 그 유병언 씨 세모한테 도밀려 돈 띈 거거든요. 네. 쉽게 돈 띄고 망했습니다. 망하니까 종검사가 망하니까 예보적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망하면 그 망한 그 채권 회수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파산관제를 선임을 합니다. 쉽게 아주 말씀드리면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신세계종금의 임시 대표이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그냥 대여금 채권 소송해가지고 승소만 하고 아니, 돈 받는 건 당신들이 알아서 받으쇼. 나는 변호사로서 승소 판결 받았으니 끝. 이랬으면 문제가 없어요. 돈 받는 건 자기들이 받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파산관제이거든요. 즉 신세계종금의 모든 채권을 회수를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임시 대표이사처럼 법원에서 선임을 해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받았을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단순히 소송을 해가지고 이 휴지랑 다름없는 판결만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권 확보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세계종금이라는 어떤 재산이 찾아졌을 거고 그래야 예부를 통해서 국민 세금이 이 혈세가 신세계종금에 들어갔을 텐데 그 들어가는 혈세를 단 1원이라도 아낄 수 있었을 것이죠. 그게 당시 변호사로서의 문재인 어떤 변호사의 정당한 어떤 의무 활동이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좀 게을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재인 대표가 무슨 변호사가 당시에 뭐 법적으로 책임진다 이런 나기보다는 도의적으로 사실은 조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물론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그만하고서는 민정수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파산관제는 그만둔 건 맞으나
그 다음에 파산관제에 누가 있습니까? 그 법무부는 부산에 문재인 변호사가 당시 대표였고 같이 이제 소속 변호사로 있던 정재성 변호사, 즉 노무현 대통령 조카 사이 아니겠습니까? 정재성 변호사가 당시에 문재인 변호사가 하던 일을 모두 다 이어받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끝까지 파산관제에서 임무를 다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당시 변호사랑 정재성 변호사에게 비판의 목소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문재인 대표 그 비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월호 침몰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리고 유병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어떤 사건이었는지, 과거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문재인 대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유병헌 사태에 대해서,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이 부패의 원조 활동에 대해서 세월호 침몰가, 이 썩은 배가 이렇게 침몰해서 온 나라가 지금 재앙 속에 빠져 있고 이런 어떤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왜 야당은 유병헌의 이 부패에 대해서, 부패 행각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는가? 왜 문재인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병헌의 부패가 어떻더라고 그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았는가? 정문 앞에 금수원에 우리가 남이가라고 이렇게 써붙여놨는데도 왜 야당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면 할수록 침묵을 지켰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유병헌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지금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국민 앞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식 보고 우선. 네. 두 가지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좀 걸리는데요. 신세계 종금하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내지는 문재인 지금 현 대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이 종금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뭐 정치적인 그런 또 의혹들도 많이 제기된 터라 또 더욱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 포인트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때 그 파산관제인으로서 제대로 해서 유병헌 씨로부터 재산 뭐 예를 들어 환수할 거 제대로 다 환수하고 받아낼 거 제대로 다 받아냈더라면 네. 대여금 같은 거 그러면 유병헌 씨가 그 이후에 화려하게 재기해가지고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대로 그때 그 파산관제인으로서 역할을 해줬더라면 유병헌 사태를 원초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세월호 참사를 원초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사실은 그 변호사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유병헌 일가가 재산을 또 불리고 또 각종 또 그런 이권 개입도 하게 되고 또 이게 사실은 또 유병헌 일가가 그 세모그룹이 참여정부 시절에 또 사업을 많이 확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설명해야 될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다. 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표 그리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해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의 논평이 지금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공익적 차원에서 파산 관제인을 맡은 것이다. 그리고 실제 업무는 당시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다 한 것이다. 그리고 문 대표가 파산 관제인을 사임한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바람에 파산 관제인에서 자동으로 해임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 어떻게 좀 납득이 되십니까? 뭐 우리가 세월호의 사건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경제적 가치는 차치하고더라도 국민들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를 엄청나게 안겨준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기 문재인 변호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파산관제인 우리 김 변호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채권을 회수해서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런 공적인 업무를 가진 사람을 파산관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세월호 유병헌 씨에 대한 파산관제인 이 부분뿐만 아니고 사실상 이 문제 파산관제인에 대한 문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많이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세월호가 터지기 전에 누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아주 심각하게 이유를 제기했죠. 한번 볼까요? 동남원내 파산관제인도 했습니다. 네. 동남원내 98년부터 2004년까지 했어요. 파산관제인의 20건 소송 중에서 소송 가액이 763억이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13건을 당시 문재인 변호사 소속돼 있던 법무부인 부산에 다 몰아줬습니다. 이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 문재인 변호사는 파산관제인 보수 5,300만 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네. 변호사도 하고 파산관제인 수입도 받고 꼭 묻고 안 묻고였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산저축은행 사건, 그 다음에 예보의 자회사들 KIC 사건 이 부분들이 언론에 그 당시 보도에 따르면은 문재인 당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상당히 이중적 행보를 해왔다는 이 부분들을 네. 적나라하게 얘기했죠. 그거 바로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세월의 사건을 우리가 파산관제인 굳이 이야기가 않더라도 야당의 당대표
대표, 야당이 뭐겠습니까? 선명성과 도덕성, 책임성, 그에 따라서 결기를 갖고 그에 따라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중적인 행보를 통해서 더군다나 세월호에 대한 파상 관제인 좀 더 노력하고 변호사의 직무, 공적인 업무에 좀 더 활약을 했고 좀 더 노력을 했다 그러면은 네. 얼마 단돈 10원이라도 국고에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조차도 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야당의 지도자로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과연 저렇게 이중적인 행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위율적인 행보로 야당의 선명성을 이겨나가고 야당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제가 정말 이런 야당이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시사 탱크를 진행하면서 통안을 하는 그런 진행을 세월호 사건 때 했었는데, 이제 뭐라고 직접적인 아직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차근차근 보겠지만은 김이 모락모락 뭔가 좀 의혹의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들 같으면 이거 정치 못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표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 대표로서는 모르겠지만 차기 대선 후보로서는 이것은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래도 문재인 대표, 정치인이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율을 누리고 있는 것이 부산이고, 만약 이것이 신세계 종금이라고 하는 이 사안, 관련 사항이 사실이라면 수많은 이 관련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누구나 학생층이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의적인 부분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던 이 공공적 이미지를 추구했던 문재인 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은 충분히 소명 또 명확한 입장을 밝혀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부산, 학생, 이 문 대표가 가졌던 그 장점들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이미지 만약 충분한 소명이 없다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